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거는 파이어베이스 9 적용하기예요. 갑자기 뭐 이런 제목이 왜 나왔냐면, 지금 파이어베이스 9가 베타를 떼지면서 지금 npm 인스톨해서 파이어베이스를 하면은 8이 아니라 9가 설치되게 돼요. 사실, 저도 뭐 전에 쓰던 게 8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강의를 들으시던 분들이 뭐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지 해서 봤더니 9로 바뀌어가지고 9로 바뀌었으면 그래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봤더니 너무나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거라서 뭐 기존 강의로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 강의는 파이어베이스 8을 지정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제 9는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강의를 좀 준비 중인 게 있는데 그때 이제 9로 이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대상은 좀 중급자 좀 일단 제 강의를 한번 돌려보신 분 끝까지 돌려보신 분들 한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강의는 이제 뷰3로 할 건데 뷰3가 지금 제가 못 넘어가는 이유가 아직 뷰티파이가 뷰3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이제 가을 되면은 뷰티파이 3가 이제 뷰3를 지원한다고 하니까는 지금도 이제 알파로는 지원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뭐 텍스트 필드도 없고 뭐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까 뷰티파이 3는 절대 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예. 아무튼 파이어베이스 9가 8월 달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맛배기로 오늘 한번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좀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바뀐 건 뭐냐면 일단은 저는 뭐 성능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다 떼어내가지고 트리 쉐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런 용어를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 없는데 모듈로 이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여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존에 비해서 훨씬 이제 용량이 줄었다는 거죠. 왜냐면 다 나눠서 하니까. 예전에 파이어베이스 임포트 하면은 죄다 뭐 파이어 호스팅 어쩌고 저쩌고가 막 다 짬뽕 돼 있었는데 이제 나눠서 이렇게 잘라내서 쓸 수 있어서 아주 가벼워졌다. 그리고 파이어 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하면은 뭐 더 얇게 쓸 수 있다 뭐 그런 건가 보죠. 예,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처음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굴려볼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파이어베이스 강의를 할 때 먼저 강조하는 거 인증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로그인 된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스토리지에 파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증하고 파이어 스토어 잠깐 다루고 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이어베이스 깔기 전에 뷰를 실제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9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죠 뭐. 뭐 스타일은 저는 좀 편한 걸로 할게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타입스크립트에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것만 다룰 거기 때문에 예, 다 기본으로 거의 다 기본으로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거의 웹 할 때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있죠. 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테스트 파이어 뭐 001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 다음에 오덴티케이션이랑 오덴티케이션에 저는 일단 구글 사용 설정 해놨어요. 사용 설정 해놓고 파이어 스토어는 살려만 놓으면 되고 기본 값으로 살려 놓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앱을 추가해가지고 앱 추가해서 웹 이걸로 하면은 다음 누르다 보면은 요런 스니펫을 긁어올 수 있죠. 요게 필요해서 지금 만든 거죠. 예, 요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났으니 거의 다 됐겠죠. 예, 뭐 거의 다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막바로 저는 테스트 VS 코드로 편하게 좀 볼게요. 연지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일단은 저 뷰티파이 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뷰티파이를 좀 설치를 할게요. 이 뷰티파이가 지금 현재도 3은 설치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제가 말했듯이 완전 엉망이고 아직 쓸 단계가 못 됩니다. 예, 저는 그 컨피그레이션 해서 이런 거 필요 없고 다 기본 값으로 해주면 되죠. 예, 기본 값으로 일단 뷰티파이를 설치를 해주고, 예, 제가 좀 의존적이 돼버렸어. 모양을 안 그러면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커밋 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깔아야죠. 파이어베이스는 얀, 만약에 8.0 깔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꺽쇠가 들어가면은 8점대의 가장 높은 애를 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여튼 권장하는, 예, 기본값으로 이렇게 깔아버리게 되면은 그 문제의 구가 깔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정말 문제의 구가 깔리겠죠. 예. 아무튼 구가 깔리고 나서 뭐 다 깔리고 나면은, 예,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예, 기초에 웹에서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하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버전 8, 버전 9 이렇게 이제 나눠서 나와요. 이제 하는 법이. 근데 우리 버전 9 지금 베타 딱지 뗐는데도 이제 베타로 나오는 것 같네요. 베타야 뭐야? 근데 베타면은, 예, 이런 밑에 딱지가 있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 보니까 베타라고 하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특정 제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get 옷소 이걸로 옷을 가져와야 되고 DB도 뭐 이런 걸로 가져와서 써야 돼요. 좀 불편해진 부분도 있고 편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하여튼 파이어베이스는 모바일도 그렇고 웹도 그렇고 뭐 데스크탑 안 해봤지만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요거 그대로 이니셜라이즈를 좀 해줄게요. 근데 저거를 여기 메인에다 그냥 때려 박아도 되지만 그냥 플러그인을 만들게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파이어베이스 앱에, 그리고 아까 파이어베이스 콘픽 그 내용은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되죠 지금. 예, 타입스크립트도 지원해서 뭐 다른 것들도 설치 안 해도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예, 파이어베이스가 아마 이니셜라이즈 된 거예요. 이제 구동을 하면서 실제 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구동을 할 때 여기를 직접, 예, 실제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 에뮬레이터라는 게 아주 좋은 게 있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스 하고 스타트를 걸어주면은, 예, 걸어주면 에뮬레이터가 시작되는데, 예, 파이어베이스 이닛을 안 했죠. 예, 파이어베이스 이닛 해주자고요. 파이어베이스 이닛을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서 보면서 하는 게 사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아는 내용도 요거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머릿속에 있는 걸로 이렇게 대충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도 많고 그래요. 일단은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파이어스토어랑 에뮬레이터, 오덴티케이션은 뭐 따로 하는 게 없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닛이 여기 그냥 파일만 생성하는 거예요. 일단 보자고요, 무슨 파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익사이트 있는 프로젝트 만들었죠 아까. 뭐 이 프로젝트로 할 거다 하면은 그거에 필요한 파일들이 그냥 여기 만들어지는 거죠. 별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룰 파일 만들겠다. 파이어스토어.룰 파일을 만들었죠. 지금 딱 생겨났고 인덱스 파일도 만들 거다. 예. 이제 파이어스토어 끝났고 지금 에뮬레이터 셋업인데 뭐뭐 필요하냐면 오덴티케이션도 에뮬레이터, 파이어스토어도 에뮬레이터로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나머지는 안 할 거니까 두 개만 하자고요. 그래서 인증 에뮬레이터는 9099. 다 이런 건 기본값 쓰는 게 좋죠. 근데 얘는 8080이라서 겹치죠. 그 뷰 서브랑. 그래서 얘는 8081로 하자고요. 예. 예, 다 기본값으로 해주면 다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아까 다시 에뮬레이터 스타트를 해주면 에뮬레이터가 구동이 되면서 여기 있는 정보로 아 프로젝트는 이거구나,
그리고 에뮬레이터는 이렇게 됐구나. 이 파일 정보로 하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 파일밖에 안 된 거 생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되게 장황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리고 뷰 프로젝트 만들고 나서 해주면 좋은 게 뷰 리코멘드로 해주면 코드 정렬이 좀 예뻐져서 요건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파이어베이스 아까 이니까지는 됐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임포트를 해줘야 되죠. 임포트 무식하게 그냥 플러그인에 파이어베이스 이게 다죠. 그러면 아마도 이닛은 된 거고, 그래서 뷰도 서브를 해보자고요. 얀 서브를 해주면 이거는 에뮬레이터, 요거는 뷰 이제 서브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파이어베이스 이닛은 완성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빌드에 가서 인증에 대해서 문서 보고 이렇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사실 제 강의 안 보셔도 돼요. 일단 시작하기 누르고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오죠. 이 9이랑 좀 8이랑 확실히 다른 거는 이렇게 괄호 안에 이제 다 이렇게 넣어서 해줘야 되는 불편한지 편한지 모르겠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하여튼 요런 좀 타입이 좋아요. 예, 아무튼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인증하고 사용자가 바뀔 때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저길로 해놨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팁으로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get also 정보 요거는 익스포트로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필요 없고 이 get also를 아까 어떻게 하라냐면 이렇게 하래잖아요.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왜냐면 아직 이니셜라이즈가 안 됐으니까 이니셜라이즈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익스포트 해서 나는 이 옵소를 다른 데서 쓸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옵소 요것만 해놓으면 이제 편해져요, 마음이. 자, 이제 앱을 뭐 이딴 게 있는데 이거죠. 근데 지워버리고 이거는 제가 뭐 즐겨 쓰는 스니펫인데 요거는 V 뷰에 치시면은 요걸로 하시면 돼요. 요거 뭐 사용 사람들 많으니까는 뭐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껍데기 좀 만들어 주고 V앱에 V앱바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는 앱에 찰싹 달라붙어라 해서 이렇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내용 넣을 거 테스트할 곳 우리가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공간을 만들어 놔서 지금 앱바랑 이제 안에 이제 내 맘대로 요리할 수 있는 영역 요거 두 가지를 얻은 거죠. 자, 일단은 로그인 뭐 하려면 로그인 창도 만들고 막 복잡한데 제가 그래서 구글 인증으로 지금 했잖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본 강의 때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컴포넌트 오수 버튼이라고 하지 뭐. 저장해 놓고 스니펫으로 오수 버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 모양부터 내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어디 갔냐? 앱에서 임포트를 시키면 되죠. 얘를 쓰려면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넣자는 얘기예요.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스 버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로그인하고 뭐 다시 누르면은 로그아웃하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구글 로그인 하는 거는 진짜 단순한 게 sign with 팝업인가 뭐 그 함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뭐 제가 못 외우는 쪽이라서 일단 이렇게 오쏘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구글 오쏘,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오쏘 프로바이더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임포트를 해와요.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도 이대로 그대로 쓰면 되고 이제 알겠고, 요 애드 스콥은 뭐 이제 여기다 뭐 추가적인 내용 넣는 거고 별 중요한 거 아니고, 그리고 랭귀지 코드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죠. 랭귀지 코드 이런 건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우리가 오쏘가 필요한데, 이 오쏘 정보 여기서 지금 미리 해놨죠. 이 오쏘를 가지고 이탈리아가 아니라 대한민국 걸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죠. 그래서 얘를 써야 돼요. 실제로 여기서 임포트 요게 있어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오쏘 정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DB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뭐 딴 데 묶어도 되고요. 근데 지금은 설명하기 위해서 뭐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와 오쏘 정보만 있으면은 뭘로 그냥 간단하게 하냐? 요 함수면 끝나요. 요 함수 밑으로 뭐가 잔뜩 뭐가 많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인증하고 나면은 유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로그인했는지. 근데 이걸로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면 인증이라는 게 언제 로그인이 풀리고 뭐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는 안 나오나? 그거를 이제 계속 간파할 수 있는 애가 리스닝을 하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쏘 뭐 어쩌고저쩌고 걔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signI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예, 오쏘 정보 읽어왔고 프로바이더 여기 있고 벌써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 사이니드 팝업이 없죠. 근데 사이니드 팝업은 어디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얘가 하다 보면 막 길어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내려가겠더라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로그인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에뮬레이터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에뮬레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직접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뮬레이터로 하려면 여기에 인증 에뮬레이터에 나 에뮬레이터를 쓸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에뮬레이터를 쓸 거다. 그거를 어디서 해주면 되냐면 처음에 만들 때 여기서 해주면 되는 거죠. 오스 정보가 또 있어야 돼. 이 오스 정보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 이렇게 해주면 9099 맞죠? 9099 기본값으로 하는 게 이래서 편한 거죠. 9099로 나는 오쏘 에뮬레이팅을 할 거야. 그럼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일단 이렇게 켜놓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오쏘 버튼을 클릭하면은 사인인을 해라. 그럼 사인 with 팝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 에뮬레이터가 켜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게 없기 때문에 가상이기 때문에 어카운트를 만들라고 하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테스트할 때는 그냥 제너레이트 된 거 요걸 그냥 쓰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예, 로그인 끝난 거예요 벌써. 그리고 계정은 만들어져 있다는 거. 피치 뭐 라쿤 예, 걸로 된 거죠. 자, 이제 지워버리고 다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빠릿빠릿하게 한 개발.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아웃을 만들자고. 사인 아웃은 사인 인 위드 팝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꺼내 써야 돼요. 사인 아웃 있죠. 이렇게. 사인 아웃은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그냥 아웃.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인 아웃하고 얘 또 뭐래요? 오쏘가 있어야 된대잖아요. 오쏘.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따라다니니까 예,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예요. 오쏘를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얘가 로그인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리스너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리스너를 이제 인증해서 시작하기에 있나? 시작하기에 보면은 인증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체인지가 될 때마다 이제 할 수 있게끔 요런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해주고 이제 쟤는 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 뷰가 감싸고 있어야지 얘를 이제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할까?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게 체인지드 되면 오수 정보 또 들어가고 여기다가 유저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유저가 예 이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로그 아웃되거나 뭐 무슨 일로 튕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위변조가 감지됐다든지 예 그런 게 있는 거라서 지금 얘 보면은 요 타입도 중요한데 유저 혹은 널이 되는 거예요. 유저 혹은 널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죠. 타입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이걸 받아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유저라는 타입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럴 때는 여기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애들이 좀 답답한 게 이렇게 너무 자주 쓰는 파이어베이스 유저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쓰는 네이밍들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닛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함수 호출된 거 아니죠. 얘가 들어갈 때 바운티드 됐을 때 이렇게 dis.init을 해주고 유저가 dis.유저는 유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로그인 하면은 유저 객체가 받아들여지고 얘가 로그아웃 하면 널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를 파악해서 v-if 들어가면 되죠. 유저가 없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로그인 하고 나면은 v-else 유저가 있는 거죠. 유저가 있는 거는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락 모르겠다. 아무튼 저 아이콘만 있으면 모르고 이 유저의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게 있었죠. 이걸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운트는 됐고 여기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유저가. 근데 여기서 내가 로그인을 뉴 어카운트를 만들어 가지고 로그인을 해. 그러면은 바뀐 거를 눈치채고 바로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 요런 애로 들어왔죠. 지금 치킨 오렌지. 예. 그리고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사인 인이 아니라 아웃. 예, 누르면 아웃 널이 되고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치킨 오렌지 한 번 이제 로그인한 세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렇게 로그아웃. 예. 쉽죠? 아무튼 이게 로그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파이어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룰로써 이제 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오덴티케이션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파이어베이스 9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